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께 삼가 인사 올립니다. 저는 충남 부연 시골에 참 산과 들을 보통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시골 촌사람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시국이 핫 어수선하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참 위태롭습니다. 자그마한 마음이지만 제가 촌골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알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알고 나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좀 소식 좀 전해보고 점점 작용화되어가고 붉게 물들어가는 현 정권, 그 실상을 알리고자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사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채널은 FTJSK 이중독 TV입니다. 그 이중독 TV입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로지는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로운 소리를 못대로 아는 대로, 느낀 대로, 본 대로 성실하게 진실만 전하는 미디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골의 소리, 촌부들의 소리를 중앙정부에 전하고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정의로운 미디어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많은 성원과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제가 제 성향은 완전 우파 쪽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교육을 받고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아주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저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진실과 정의입니다. 사람이 진실돼야 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국민 자체가 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큰일입니다. 미국 종교사에서조차 설왕설래 밀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 아닙니다. 시골도 장사도 안 되고 장사는 그만두고 팔로가 없어요. 뭘 아니, 먹는 사람이 있어야 사갈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어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면서 모른 체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피와 땀과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이루 아주 자유로운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생각도 안 한 어때 무리배 같은 놈들, 그 무리들이 잘 나가던 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라를 통째로 아주 북한 공산당한테 아주 아가리가 쳐놓으라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그 젊은 어린 놈에게 종놈처럼 급신되고 삶은 소대가 아니야. 냉면을 아가리로 쳐 넣었느니 뭐하니 그냥 그 온갖 욕설을 다 먹으면서도 응? 삑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렇죠? 그게 대통령입니까? 과연 국민이 뽑은 대통령 맞는 것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못났을까요? 세상 천지에 300만 명이 넘는 양민을 학살한 중국 공산당의 그 잡놈들에게 6.25가 미국이 일으킨 북침이라고 그 시진핑 그 잡놈이 숨도 안 쉬고 떠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기는 꼬라지라니 어디 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국의 리더라면 최소한 국민의 양심은 지켜줘야지요. 쟤는 뭐 어디 다니면 망신을 당하든지 말든지 거기다 대통령이 망신 나오면 그 자꾸 국민도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참으로 불쌍한 인간입니다. 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고 다니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나 있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헛웃음만 나와요. 오늘 여러분께 첫 인사말을 드릴게 그냥 끝내려 했습니다만 내 자신이 참 무섭어요. 그 뭐 방송도 오늘 처음입니다. 유튜브에서 내 입으로 방송하는 건. 근데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요. 속이 막 우라가 치밀어 갖고 그냥은 못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마스크를 썼냐면요. 제가 거칩니다, 말이. 그래서 혹시라도 또 욕이나 툭툭 튀어나올까 무서워서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정보가 빠르고 뭐 뉴스도 보실 것이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잘 하실 겁니다. 정보가 이런 것이 빠를 거예요. 그러나 이 시골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도 하고 뭐 이것저것 지금 다른 것도 하는데 시골에도 좀 이 시골에도 올바른 사람 많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생긴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시골에는 거의 다 우파입니다. 좌파는 별로 없어요. 아니 군부주의가 있는데 그거 뭐 빨갱이 소리 했다는 마저 뒤지려고 여기서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저도 말이 좀 거칠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도 문재인이랑 참 내가 그냥 잘하고 모르겠습니다.
욕은 못 하겠네요. 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그 자의 행실과 행동이 아주 도를 넘은 것 같아요.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기 이 문재인이한테 저 불교 서적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서양자가 쓴 그 자기 부인한테 저도 읽는 중이신데 그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불교 서적인데 자기 부인이 죄를 많이 짓고 저승길을 갔는데 죄를 많이 짓다고 이렇게 구렁이로 환상을 해서 그 자기 남편이 왕인데 그게를 찾아와서 나 좀 천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 책을 이걸 만든 겁니다. 이게 총 10권인데 10권이라고 합시다. 저는 첫 권 이거 하나 지금 읽는 중입니다. 문재인한테 이게 좀 꼭 읽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남한테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자기 자신부터 보라. 자기 자신을 보고 남을 탓해도 탓해라. 자기가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다른 사람 척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런 책입니다. 뭐 다 막 그래요. 그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 또 아주 기운이 나서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서투르더라도 많은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좋은 소식과 진실을 전해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자, 어제 문재인이 국회 대의실이고 거기서 연설을 좀 했어요. 연설을 좀 했는데 참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기가 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와 눈을 의심해야 할 정도로 황당 시츄레이션이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미친 것인지 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역사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기록을 왜곡을 합니까? 문재인이 그자는 자기 가족 족보도 왜곡을 인간입니다. 그랬는데 모르죠. 그 족보도 아마 누구만 봤다 계속 볼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아버지가 흥남 철수 때 내려왔다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은 저기 북한에서 나가지고 왔습니다. 틀림없이 그랬고 여기에 문재인 친구들이 없어요. 거의 그 아버지도 간첩, 그 자식도 간첩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청와대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랍시고 국회에 떡 들어가는데 대통령 경원답시고 야당 원내대표 몸수세요 했다. 이 문재인이가 아니 이게 어떻게 정신이 이렇게 된 건가 모르겠어요. 아니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말입니다. 아니 자국민이 우리나라 자기를 뽑아준 국민이 적국에 군인한테 총 맞아줬고 그것도 물에다 태워서
지금 어디서 흔적도 못 찾고 앉았는데 이 쳐죽일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말이요, 서해 국민 사망으로 평화 절실함을 확인했다. 아니, 사람 죽였는데 그 일로 평화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걸 확인했답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 이 문재인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 혼다 소리가 전염병 등 재해 극복에 협력을 좀 해주시오, 이런 얘기였었고, 대통령이란 자가 이딴 소리를 참 하시는 건지 하는지, 이게 무슨 사람 소리입니까? 이거 뭐 개소리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 이건 어디 시사평론가나 사설 쓰는 놈들 있죠. 내 놈들이라서 죄송한데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신문에다 뭘 조금 끄적거릴 적에 그때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이 이렇게 사망했으니까 여기다 한 자만 더 넣으면 됩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그걸 거울 삼아서 조금 이렇게 넣어갖고 남북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도 그렇게만 얘기해서 덜 올 건데 딱 요 자리에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게 서해 국민 사망으로 평화가 절실함을 확인했다 이랬어요. 거기야 문재인이 세월호 사건으로 그 어린이들 다 죽고 뭐 학생들 죽었을 때 거기다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죽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라는 이딴 소리를 하니 전부 개소리라고 그러죠. 문재인 얼굴에만 나와도 문재인 얼굴 있잖아요. 이 썸네일에 떠도, 그러니까 썸네일물 이제 제 간판에 거기에 문재인 사진만 나오면 안 본대요, 유튜브를.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국민 정서가 아주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본청에서 문재인이가 손님입니까? 주호영이가 손님입니까? 문재인이가 손님 아니에요. 근데 주인 보고 몸수생 한다고. 도대체 그러니까 김태년이 더불당 그 대표는 안 했어요. 주영이만 몸수색을 했죠. 그런데도 김정민 이제 늙은 영혼은 한마디도 않고 있습니다. 아니, 빨갱이를 죄다 놓고 지금 우파라고 저러고 있으니 게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가 아마도 지난번에 구두짝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때 청와대에서 연설하고 나오는데 구두짝 집어던졌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돼서 나오도 못했어요. 구두 던졌다고 구속시켜버린. 그래서 안가품이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 청와대였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가 왔는데 몸수색하면 되겠어요? 청와대도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국회 본청에서 행정부 수장이라는 인간이 국회 아니 대한민국의 행정, 국방 다 책임지고 있는 인간이 그따위
응? 개소리에 개 지랄까지 막가자는 얘기. 문재인을 어쩌자. 응? 거기도 되고요. 틱톡 아시죠? 그거 뭡니까? 틱톡이. 이 틱톡이 앱인데요. 중국서 만든 앱인데 이 틱톡이 미국에서 그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경 쓰는 이유가 군사 기밀 등이 미군들 그 틱톡에 의해서 보안 상황까지 순간순간 빠져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틱톡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기지 사진이나 인물 사진 뭐 여러 가지 들어가서 그게 다 나간다는 겁니다. 아무 제재 없이 빠져나간 중공 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걸 지금 막고 있는데 미국이 하웨이만큼이나 틱톡을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미국에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이 인간은 청와대 그 보란 듯이 틱톡을 청와대가 다 가니 청와대 채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완전 중국 이 뿌락치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 될 때 중국에서 많이 도움을 줬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청와대에 보란 듯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참 많이 돌렸어요. 보니까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친중 정권을 떠나 나는 중국에 그냥 개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꼬봉이요, 꼬봉. 꼬봉이 날라나 개보다. 그 꼬봉 짓이나 하인으로 다른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문재인은 그 국민을 아주 병신으로 알고 자기 스스로 중국에 그 응? 개나 무슨 고양이나 이런 아주 자신이 그냥 나 그렇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위험 신호를 주고 강조를 하는 한국에서 청와대 틱톡 채널을 만들어 그것까지 만들 일이 무엇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대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 미친 인간이 다른 채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해프름 틱톡을 개설해요? 참. 욕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중국에 빗대 응? 산불이 옆에 조금 붙은 작은 나라라고 그렇게 나불대던 그런 썩을 인간이니 뭐 할 말 있어요. 지 입으로 큰 산 옆에 붙은 작은 나라랍니다. 중국에 백두산만큼 높은 산 있어요? 응? 중국에? 응?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요. 이 문재인의 친중 성향이 도를 넘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중국에서 선거 자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인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지 인적 지원 또는 부정선거에 자금 기술 지원을 받은 건지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그런 데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서민들도 재산세 폭탄을 맞게 생겼어요. 폭탄을 맞게 생겼으니 이거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아니 공시가에서 시세가 90%까지 올린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북한인가 한국인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 좌파 이 파시 정권이 주택안정화 정책이란 말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개돼지 국민들을 아주 이제 붕으로 하는 겁니다. 붕으로. 그러니까 이 붕들 이제 국민을 속이다가 속이기 위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진짜 동네는 정세였다는 게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목적은 정세였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장난으로 김현미가 20대 장관이라고 안 부릅니다. 김현미가 20세나 23번, 4번 정책을 실패했는데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은 김현미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목표가 아닌가요? 우리 목표는 증세였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걸 완벽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죠. 돈을 갖다 그냥 사정없이 막 그냥 무슨 쌈짓도 쓰던 일을 했으니 국고가 남아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채워둬야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금 폭탄으로 이제 한 집은 세 가족도 안 되겠어요. 한 집은 한 10가족 되겠습니다. 그 결국은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 이거죠. 고시가만 올리면 법을 안 고치고도 세금이 오르니까 공시가만 올리면 이게 증세는 아니다. 그건 증세는 아니다. 그렇죠? 증세는 아니죠. 세금만 올렸으니까. 근데 이따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자체를 막아 집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사도 못 가게 해요 지금. 그죠? 그 쓸만한 데는 다 묶어놓고 내 집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방 살으라고 세방 살으라고. 그래서 이북 마냥 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다들 북한처럼 다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60년대 전후로 돌아가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세나 내고 살아라. 월세나 내고 살아라. 그런데 그 집주인은 중국 사람이라는 게 문제죠. 예. 우리는 월세 내고 살고 죽어라고 돈 내면 그 돈 가져가는 놈은 중국 놈들이다 이 말이. 지금 제주도도 그 큰 적이 있었는데 이 중국 놈들이 지금 현재 서울에도 엄청 많습니다. 좋은 건물은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옛날에 일본 놈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일본도 돈 없어서 못 오니까 중국 놈들이 다 이제 중국인제다가 곧 날라가겠지요. 그럼 지금 완전 이것들 잡아놓어도 모질라 판인데 문재인이 저지서로 앉았으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중국 부자들에게 월세나 내면서 살아라. 예? 그 얘기입니다. 내 집 마련하면 세금으로도 도로 뺏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세만 잘 내고 살면 그냥 살게는 해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한 집이니 두 집이나 관계없이 저렇게 되면 모든 데 재산세가 오를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재산세를 내는 인구 비율이 59%에서 60% 정도 되는데, 그런데 확실하진 않지만 무주택자가 40%이고 실수요자가 60%면 확실치가 않으니까 더 털려고 그럽니다. 탈락시켜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 60 있는 사람들을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탈락을 시켜서 무주택자가 50%를 확실히 만들어야 50%까지 만들어야 무주택자를 그 반반이 돼야 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무작정 울리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들이 무슨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돈 파먹으려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응? 돈을 그러니까 돈을 파먹는다 뭐라고 해야 돼? 이 표현이 안 되네. 아니 지금 보십시오.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응? 바람 피는 거 아니면 돈이 전부 다 이 부정 전부 부정으로 지금 전 정권 기다 되면 이건 뭐 완전히 이번에 여기 뭐 이 청와대 이 검문 온 것도 저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거기를 핑계대고 있더라고요. 미치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이 탈락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50%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제 결국은 둘이 똑같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목적을 두고 싹 줄여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황당한 것은 대한민국 강남구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고 집을 옮길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근데 그 강남구 서초동 뭐 그쪽 뭐 응?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도 허가를 안 해줍니다. 지금 여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구청장이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이사갈 수도 없어. 구청에서 허가 안 해주면 이사 못 가요. 30평대에서 애들이 크다 보니까 40평대로 이사를 가려고 얘기를 하니까 홍군형을 내서 합니다. 30평이면 충분히 넓은데 왜 40평으로 이사하라는 이따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구청 직원들이 할 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거주인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든지 이사 가서 살 수 있고 그런 건 돼 있습니다. 다 법적으로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북처럼 집도 나라 부시고 풀어봐도 사는 겁니다. 아 나 이거 살 테니까 좀 허가 주십시오. 이게 다 이렇게 잡아서 중국 저기 시진핑이 마냥 말 안 들으면 잡아 쳐놓고 붙잡고서나 이렇게 쭉 끝나풀 마냥 이걸 통제를 하겠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강남구청장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지난 2018년에 사실 강남구 서초도구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거의 당선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민정당 뭐 저기 공화당 때부터 거기는 전부 저기 이쪽에서 하던 데인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한 23년 그러니까 뭐 사실상으로는 민선이 시작된 뒤로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이 된 적이 없어요. 최초로 당선됐는데 70세나 먹었어요 나이가. 정승균이라는 자가 현재진 강남구청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에요.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중앙일보 기자를 했고, 예, 국정홍보처 처장을 했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했었는데, 그 뒤로 쭉 빈둥빈둥 너는 그 뭐 그냥 건달했었죠. 근데 갑자기 구청장이 된 겁니다. 한 10년 만에. 자, 선거 때 사진을 보면 그 아내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정순균인지 병균인지 하는 20년 동안 빈둥빈둥하는 이 아내 덕분에 갑자기 정치인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계의 연결고리 이게 핵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젊어요. 예, 상당히 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가 아까 70대라고 그랬잖아요. 공무원 했던 자인데 아내의 부 이게 아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일식도 하고 뭐 2018년에 전현희 아시죠? 욕이 아닙니다. 이 전현희 이 국회의원 전현희 말입니다. 전현희라고 하니까 또 욕은 줄 알았는데 욕 아니에요. 국회의원입니다. 이래 강남구청에서 의학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 전현희라는 여자가 더불어입니다. 전현희 더불어 국회의원과 최경미예요. 그 저기 아까 그 세균이 지랄인지 그 구청장 마누라 이름이 최경미인데 그 둘이가 상당히 그 가까운 사이에요. 다정하고 최경미는 강남구청장이 정승균이 이제 마누라죠. 근데 정승균이는 70세인데 비해 최경미는 50대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차생뭐 14살 차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일식주를 하면서 여자가 강남구청장이 된 후 갤러리까지 차렸어요. 근데 그 갤러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갤러리가 이 돈 뜯어대는 데는 최고예요. 근데 여기가 구른내가 나는 게 뭐냐면 얼굴이 양정화를 빼닮았습니다. 그 여자가 양정화라고 저 배우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유흥가 뒷골목 갤러리 거기다 차렸어요. 근데 거기도 이게 술집을 갤러리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거기는 갤러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술집 골목이라. 그 이제 그러니까 정통 일식집 이름이 뭐냐면요. 시스코 일식 시스코. 이 시스코 뭐 일본 이름 같지 않아요? 그 일본에서 유학했다고 어쩌고 뭐 골프도 치고 그랬다는데 젊은 여자들이 옛날에 골프 치면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황당해. 예? 청. 아 여기도 왜 그러잖아요. 저가 이? 남자 우려갖고 돈 빼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단어가 또 욕 나오니까. 예. 그 강남에 제일 비싼 집이었다고 그래요. 아직 정평이 나시죠. 여기 비싼 집으로. 그래갖고 비싸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죠. 손님도 뭐 끊지도 않았죠. 일본에서 산 적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있고. 시스코란 브랜드는요. 전국적으로 꽤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갑자기 시스코를 접고 그런데 그 좋은 식당을 접어버리고 이 갤러리를 오픈했다. 그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잘 나가는 그 일식집을 콱 닫아버리고 갤러리를 오픈했다? 좀 이상하죠? 청탁의 그림자가 좀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건축이나 이 건물 임차당이 그린 거 뭐 이거 하여튼 이게 마트 학부기 뭐 이런 거 그 부르는 값이 바로 그림의 값이에요. 근데 강남구청장이 부인이 구청장 백으로 응?